상속과 관련해서 민법과 상법에서 달라지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누구를 대상으로 나눌지,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지 등 사후처리와 상속 분쟁에 적용되는 기준은 민법과 세법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재산을 얼마로 볼 것이냐와 그 상속재산을 누가 얼마나 나누어 갖느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반면 세법은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상당한 부분은 두 법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업가 나성공 씨는 건설 사업을 크게 일구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가치가 50억 원을 넘다 보니 상속세도 우려가 돼 상속세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10억 원 보장해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건설 경기가 급냉하고 금리가 폭등하면서 결국 건설사는 부도를 내고 폐업을 하게 되었고 10억 원 가까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나성공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병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하였습니다. 종신보험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10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성공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을 받고 보험금 10억 원을 수령해도 은행에 진 빚 10억 원을 갚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을 것 같고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겠지만 보험금 10억 원 또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성공 씨의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활용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법과 세법에서 사망보험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적으로는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며 사망보험금 수익자,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도 상속인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견해는 민법 자체의 법조문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차례 대법원 판례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 나성공 씨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되었을 경우 온전히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바라보는 사망보험금은 민법과는 다른 견해를 취합니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을 간주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인 경우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일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계약자 사망 시 수익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아예 세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 시점에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망보험금의 법적 차이로 인하여 위 사례처럼 사업을 하시면서 부채가 많거나 자녀들에게 큰 재산은 남겨주지 못하더라도 얼마간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은 상속인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인 종신보험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시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15년 전인 2008년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이 역시 민법에서 보는 견해와 세법에서 보는 견해가 서로 다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이 재산을 분할할 때 그 분할 대상 상속재산 및 그 지분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얼마로 보고 상속인들이 나누어 상속받을 것이냐 하는 범위를 정해줍니다. 상속지분의 계산, 유류분 계산에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간을 따지지 않고 합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15년 전은 물론 25년, 3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그 합산 금액도 증여 시점 기준이 아닌 상속 시점의 가액이 기준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이 있다면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단 사망 전 1년간 증여분은 유류분 판정 시에는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구에게 3년 전 10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단 사망 1년 전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 즉 악의의 증여인 경우에는 유류분 판정 시 합산됩니다. 반면 세법에서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증여 재산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5년 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계 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다는 점도 민법과 상이한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구에게 3년 전 10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 증여 재산을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에 합산하는 사전 증여 재산의 평가가액도 상속 시점이 아닌 증여 당시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산한다는 점에서 민법과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세법의 증여 재산의 평가액 기준이 증여 당시 시점인 점을 활용한 사전 증여 전략을 통하여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의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이익을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상속인으로 보는지 또는 보지 않는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민법에서는 태아를 살아서 태어난다는 전제하에서 상속인으로 인정하며 세법에서의 태아는 종전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2023년 2월 28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태아를 상속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속에 있어서 민법과 세법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서로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